네, 믿음방패TV 함용식입니다. 오늘은요, 지난주에 미국에서 F-35 스텔스 전폭기입니다. 스텔스기예요. 이 F-35만 모아서 집단 비행 훈련을 했는데요. 집단 이륙 훈련이라고 해야죠. 일명 코끼리 걸음이라고 하는 훈련을 했는데, 이 훈련이 굉장히 북한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심장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최근에 사우디아라비아가 석유 증산을 하면서 유가가 많이 내렸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드리고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미국 유타주에 있는 힐 공군기지에서 F-35만 모아놓고 스텔스기예요. F-35만 모아놓고 훈련을 했어요. 코끼리 걸음이라고 하는 훈련이요. 일단 사진부터 한번 볼까요? 네, 사진에 보시다시피 다 F-35밖에 없어요. 사열 중대로 쭉 늘어서 있는데 F-35만 있습니다. 자, 일단 이 코끼리 훈련이라는 게 뭐냐면요. 앞에 있는 비행기가 이륙하면은 바로 뒤에서 대기하고 있던 비행기가 바로 또 이륙하고, 또 뒤에서 대기하고 있던 비행기가 이륙하고 요렇게 해서 최단 시간에 최대한의 비행기를 신속하게 이륙시키는 훈련을 말하는 겁니다. 코끼리 걸음이라고 하는 훈련이. 왜 이런 훈련을 하냐면은 최단 시간에 최대의 비행기를 띄워서 급시에 신속하게 적을 기습 공격하겠다는 의도로 이런 훈련을 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그냥 경납고에서 비행기가 나와서 활주로까지 쭉 나와서 이륙하고, 또 이제 경납고에서 나와서 활주로까지 와서 뭐 이륙하고, 이렇게 이륙을 하면은 이거 아마 60대가 이륙을 하려면 몇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근데 이렇게 비행기를 활주로에 싹 모아놓고 바로바로 이제 이륙을 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60대를 이륙시키는데 아마 30분도 안 걸릴 겁니다. 굉장히 신속하게 이륙시키는 거죠. 그것도 F-35 스텔스기만 모아놓고 훈련을 했어요. 자, 이거 작년 훈련을 한번 볼까요? 작년에도 비슷한 훈련을 했는데, 이 사진에 보시면은 요 맨 앞에 헬리콥터가 있고, 요 뒤에 있는 비행기들은 F-15입니다. 이거는 스텔스기는 아니에요. 요것도 사열 종대로 쭉 늘어서 있는데, 저 맨 뒤에 보면은 저 보이세요? 큰 여객기가 한 대가 있고, 그 여객기 머리 위에는 큰 원반 같은 큰 원반이 하나 달려있죠. 저게 레이더인데, 그리고 한쪽 날개에는 제트 엔진이 2개씩 붙어 있고요. 총 4개의 제트 엔진이 날개에 붙어 있는 여객기같이 큰 비행기. 이게 그 유명한 E3 아왁스라고 하는 조기 경보 통제기거든요. 저 굉장히 무시무시한 비행기입니다, 저게. 저 비행기가 반경 350km 안에서 600개의 표적을 동시에 파악을 해서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100개의 표적을 동시에 추적하고 통제합니다. 그러면서 요 적진에 나가 있는 요 F-15 같은 요런 비행기들한테 알려줘요. 야, 너는 저 50km 서쪽 앞에 있는 저 레이더 기지 공격해. 야, 너는 동쪽 20km 앞에 있는 저 미사일 기지인 것 같아. 저거 빨리 공격해. 야, 저기 전방 20km 앞에 이동식 미사일이 지금 한 대가 나온 것 같아. 굉장히 급하다. 야, 너 저거 공격하려던 거 취소하고 빨리 저거 가서 공격해. 이렇게 뒤에서 앞에서 직접 공격을 수행하는 전폭기들한테, F-15 이런 전폭기들한테 뒤에서, F-35도 마찬가지고 F-35나 F-15 같은 전폭기들한테 뒤에서 작전 통제를 하는 그런 비행기예요. 요 아왁스라고 하는 조기 경보 통제기가.
근데 지난주에 했던 F-35 코끼리 걸음 훈련에서는 이 아왁스가 없었습니다. 오직 F-35만 있었어요. 자, 이게 뭘 뜻하는 거냐면은 F-35만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스텔스기만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자, 스텔스기가 동원됐다는 거는 스텔스기는 뭘 의미하냐면요. 스텔스기는 기습 공격을 의미합니다. 적이 발견 못하게 적이 모르는 시점에 그냥 대량으로 60대가 그냥 한꺼번에 몰려가서 와장창 공격을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완전히 기습 공격을, 그것도 대량 기습 공격을 스텔스기로만 이루어진 공격대로 하겠다는 뜻이에요. 아왁스 같은 조기 경보 통제기 이런 거 안 데려가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기습 공격을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요. 근데 F-35만 갔습니다. 스텔스기가 F-35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폭격기도 있어요. 폭격기는 뭐가 있냐면은 B2 폭격기라고 있습니다. 그거 스텔스기예요. B2 스피릿이라고 하죠. 스피릿. 폭격기가 갖고 다니는 그 폭탄하고 조그마한 F-35 전폭기가 갖고 다니는 폭탄하고 달라요. B2가 갖고 다니는 폭탄은 굉장히 커요. 그 GBU-57 벙커버스트라고 하는데 굉장히 큽니다. 이런 거는 한번 사진에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 사진에 보시다시피 굉장히 크죠. 저게 6m가 넘는다 그래요. 그리고 저 뒤에 꼬리에 보면은 뭐 이렇게 날개가 4개가 이렇게 서 있지 않습니까? 꼬리 날개가. 저게 방향을 유도하는 그 유도 장치인데, 유도 장치면서 유도 이제 날개 역할을 하는 건데, 굉장히 저게 GPS로 유도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정확해요. 정확하다 그래요. 이거는 무게가 13톤이 넘고요. 탄두 중량만 해도 2.7톤이고, 저게 그 일반 콘크리트, 물론 당연히 철근이 들어간 콘크리트입니다. 그걸 60m를 들어가서 폭파시킬 수 있는 그런 벙커버스트예요. 그리고 강화 콘크리트 같은 경우는 한 8m 정도 뚫고 들어가서 그 완전히 그 지하 벙커를 폭발시킬 수 있는 그런 벙커버스터거든요. 이거는 재래식 폭탄입니다. 핵폭탄은 아니에요. 재래식 핵폭탄 그 전술 핵폭탄이라고 하는데, 여기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저 주황색 몸통에 앞에는 회색, 검은색으로 된 저 폭탄이 B61-10이라고 하는 전술 핵폭탄이거든요. 그 폭발력은 0.3kton에서 340kton까지 나오는, 그걸 자유자재로 조절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벙커버스트예요, 저것도. GPS 유도가 되고요. 굉장히 그 정확하게 이제 꽂힌다고 합니다. 목표물에. 요 B61-12 벙커버스터는 전술 핵폭탄이기 때문에, 이건 뭐 아까 그 GBU-57 같은 경우는 그냥 재래식 폭탄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크죠, 등치가. 그 안에 이제 폭탄을 많이 넣어야 되니까. 근데 그거가 일반 콘크리트 60m 정도 파괴하는데, 이거는 뭐 핵폭탄이 들어가서 크기는 아까 거보다 훨씬 작지만 핵폭탄이 폭발되기 때문에 뭐 몇 미터까지 파고 들어가서 폭발할 수 있는지 이걸 뭐 측정도 할 수가 없다 그래요. 규모가, 그 파괴력이 어마어마하게 더 커진 겁니다. 근데 이런 거는
아까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F-35 전폭기 F-35에다가는 달 수가 없어요.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거는 B2 스텔스 폭격기나 뭐 B-52 폭격기나 B-1B 폭격기나 이런 전문 폭격기들만 갖고 들어가서 내리꽂을 수 있는 그런 무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은 B2 스텔스 폭격기나 B-52 폭격기나 B-1B 폭격기, 전문 폭격기가 요런 GBU-57이나 B-61-12 전술핵 폭탄, 다 벙커버스터예요. 요런 것들을 갖고 들어갈 때는 참수작전, 김정은을 잡기 위한 참수작전용이고, F-35가 들어간다는 거는 F-35는 보통 요런 폭탄을 갖고 다니거든요. GBU-31 합동 직격탄, JDAM이라고 하는 합동 직격탄이라고 불리는데, 요것도 이제 벙커버스터의 역할을 하는데, 벙커버스터의 역할도 하고, 그리고 뭐 합동 직격탄이기 때문에 뭐 다 만능으로 쓸 수 있는 폭탄이에요. 근데 이제 그 아까 보여드렸던 GBU-57이나 B-61-12보다는 그 폭발력이 훨씬 약하죠. 한 몇 미터밖에 이제 뚫고 못 들어가요. 몇 미터밖에 못 뚫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제 참수 작전용은 아니고 미사일 기지, 그 북한의 벙커에 숨어 있는 그 이동식 미사일, 요런 것들을 제거하기 위한 폭탄입니다. 미사일들이 숨어 있는 그 그리 깊지 않은 벙커, 요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파괴할 수 있는 미사일이에요. 이거나 또 요거는 GBU-39라는 건데 정밀 유도 폭탄인데, 저 날개가 달려있는 거 보면 아시다시피 활강하면서 이동하는 물체도 맞출 수 있는, 저거는 벙커버스터용이기도 하면서 그 규모가 좀 작은 얕은 곳에 묻혀있는 벙커버스터용이기도 하면서 이동하는 물체까지 같이 타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미사일, 그런 이제 활강 폭탄인데, 그러니까 이거 같은 GBU-39 같은 경우는 이동식 미사일 이렇게 이동하면서 그 어디서든 쏠 수 있는 그 미사일이잖아요. 북한이 탄도 미사일을 이제 이동시키면서 자기네들이 쏠 수 있는 그 미사일인데, 그런 거 이동하는 것도 잡아낼 수 있는 그런 폭탄이에요. 요런 거는 F-35가 요런 걸 갖고 다녀요. GBU-39나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 GBU-31, JDAM, 합동 직격탄 요런 것만 갖고 다녀요. 그러니까 F-35가 들어간다는 거는 참수 작전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오로지 핵미사일, 북한의 특히 이동식 핵미사일, 요거를 잡기 위해서 F-35가 들어가는 거다. 그러니까 미국이 지난주에 했던 훈련은 최초 공격에서 북한의 이동식 핵미사일을 최초 공격에서 제거하기 위한 훈련을 하는 것이다. 요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북한에 대한 공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보통 미국이 지난 이런 어디야? 뭐 아프가니스탄을 때릴 때나 이라크를 때릴 때나 시리아를 때릴 때나 보면은 보통 최초 공격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스텔스기로 공격을 했던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최초 공격은 뭐니 해도 토마호크 순항미사일로 공격을 시작했거든요.
잠수함에서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을 쏘거나 이지스 구축함에서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을 쏴서 그 미사일로 최초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그 미사일로 방공망부터 제거를 했죠. 미국이 뭐 걸프전이나 이럴 때 보면은 최초 공격은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전쟁은 미국이 현대전을 벌였던 90년대 이후에 벌였던 전쟁에서는 최초 공격은 언제나 토마호크 미사일이 순항 미사일이었어요. 그때는 왜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을 썼냐면은 간단하잖아요.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만 비행기가 적진에 들어갈 필요도 없이 멀리서 1000km나 멀리서 그냥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만 쏘아대면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냐면은 이라크나 시리아나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런 나라들은 핵무기가 없기 때문에 쉽게 공격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굳이 최초 공격 때 적의 방공망을 아직 제거하지 않은 상태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폭기가 최초 공격 때 함부로 못 들어가요. 먼저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로 방공망을 먼저 무력화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전투기, 폭격기들이 들어가서 작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로 최초 공격을 했던 거예요. 지금까지 미국은 모든 전쟁에서 90년대 이후에 벌어졌던 모든 전쟁에서. 근데 이번에 북한을 이제 공격을 하게 된다면은 상황이 많이 달라지죠. 왜냐하면 북한은 핵무기를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최초 공격을 토마호크 미사일로 못하는 겁니다. 미국이 북한을 공격할 때는 F-35 스텔스 전폭기가 들어가서 최초 공격을 시작할 것이다. 기습으로 들어가서. 그것도 최초 공격 목표는 방공망 제거가 아니라 만약에 미국이 방공망부터 제거하고 그 다음에 그 핵미사일, 이동식 핵미사일을 제거하려고 한다면은, 만약에 방공망부터 제거하려고 했다면은 미국이 북한을 공격할 때, 그러면은 F-35가 굳이 안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미국의 E-28G 그라울러라고 하는 전자전기가 있거든요. 전자전기가 들어가서 북한의 레이더망을 다 무력화시킵니다. 전자전을 걸어서요. 강력한 전자파를 쏴서 레이더를 먹통으로 만들어요. 그러면 그 뒤에 폭장량이 가장 많은 전폭기가 F-15거든요. 아니면 뭐 B-1B가 들어갈 수도 있고 전문 폭격기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F-15가 폭장량이 가장 많기 때문에 아마도 F-15가 들어가서 그냥 쏟아 부으면은 방공망을 쉽게 제거할 수 있어요. 근데 미국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작전은 뭐냐면은 방공망부터 제거를 해서 안 된다. 왜 방공망부터 제거를 하면 안 되냐? 왜 그러냐면요. 북한은 핵무기를 갖고 있습니다. 핵무기를 갖고 있다는 거는, 자, 김정은이 이제 미국의 공격이 시작됐다는 것을 감지를 했어요. 그러면 김정은이 바로 핵공격으로 핵무기로 반격을 하려고 할 겁니다. 아, 미국의 공격이 시작됐구나. 바로 미사일 사령부에 연락을 해가지고, 야, 남한의 어느 도시에다가 미사일 쏴. 이렇게 명령을 할 거예요. 왜냐면은 남한에 핵이 터지는 모습을 봐야 이 한국 국민들이 자포자기하고 항복할 거라고 김정은은 생각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도 남한에 진짜 핵무기가 터지는 모습을 보면은 미국도 함부로 김정은 자기를 함부로 공격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최초 공격을 방공망부터 공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미국이 F-35만 모아놓고 공격을 했다는 거, 스텔스기인 F-35만 모아놓고 공격을 했다는 거는 최초 공격 때 오로지 이동식 미사일을 잡기 위한 그 공격을 최초 공격으로, 그것도 기습 공격으로 하기 위해서 F-35만 모아놓고 훈련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더 중요한 거는 미국이 F-35만 스텔스기만 모아놓고 훈련을 했다는 거, 그 의미의 더 중요한 바는 뭐냐면은 미국이 북한을 선제 공격할 생각은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요. 미국이 북한을 선제 공격할 의도는 없다. 트럼프가 지금까지 트럼프를 겪어본 결과 트럼프는 절대 자신이 손해보지 않는 한도 안에서 자신의 정치적 승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구도 안에서 그 안에서 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공격을 할 겁니다. 만약에 전쟁을 해야 된다면은 가장 먼저는 김정은을 어떻게든 말로 구슬려서 대화로 풀어가려고 하겠지만 그게 안 될 경우에는 플랜 B를 준비할 거 아닙니까? 트럼프가 2020년 그 대선이 다시 다가올 때 그 전까지는 북한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되는데 북한 문제를 해결하던 중국을 완전히 굴복시키던 두 개 중에 한 개는 해놔야 된단 말입니다. 트럼프가. 그래야 2020년 그 선거 때 재선이 될 수가 있어요. 북한 문제를 해결하던 중국을 완전히 굴복시키던 둘 중에 하나는 해결을 해놔야 돼요. 그런데 트럼프가 북한을 선제 공격할 생각은 없는 겁니다. 왜 없냐면은 북한은 핵무기를 갖고 있어요. 만약에 트럼프가 북한을 괜히 잘못 건드렸다가 김정은이 핵무기를 발사해서 남한의 어떤 조그마한 도시라도 하나가 핵 공격을 받게 되면은 트럼프의 정치 생명은 거기서 그냥 끝장나는 거예요. 너 왜 쓸데없이 함부로 핵무기를 갖고 있는 북한을 저렇게 잘못 건드려가지고 이렇게 난장판을 만들어 놓냐. 지금 남한의 수십만 명이 핵미사일 공격을 받고 한 방에 수십만 명이 지금 목숨을 잃어버렸다. 너 이거 어떻게 책임질래? 미국 국민들, 미국 정치인들이 다 들고 일어날 거 아닙니까? 전 세계가 들고 일어날 거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는 절대로 선제 공격은 안 합니다. 북한에 대해서. 다만 김정은은 끝까지 경제적 압박으로 몰아붙일 텐데 앞으로 이제 뭐 환적 선박을 납포하기도 할 거고요. 군사 작전으로. 이제 본격적인 경제적 압박에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김정은이 못 버티고 먼저 남침을 일으키는 순간, 제가 이 시나리오를 김정은이 어떻게 남침을 일으키는지, 그리고 트럼프는 어디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하려면 전작권 전환 문제, 이것까지 다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작권 전환 문제, 트럼프는 분명히 전작권을 한국군에게 넘겨줄 생각이 있어요. 뭐 트럼프뿐만이 아니라 미국 국방부도 매티스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미국은, 그리고 트럼프는 분명히 한국군에게 전작권을 넘겨줄 의향이 있습니다. 전작군이 한국군에게 넘어가면은 김정은이 그때를 남침을 일으킬 수 있는 최고의 기회로 노릴 거예요. 그래서 김정은이 남침을 일으키면은 그거에 대해서 미국이 반격을 해야 되는데, 자, 김정은이 남침을 일으킨 거 가만 놔두면 안 돼요. 그래도 트럼프는 정치적인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북한 문제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돼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김정은이 남침을 일으켰을 경우에
최초 공격을 바로 F-35로 할 거라는 그 생각이 드는 겁니다. 김정은이 남침을 일으키면은 이제 한국에서 난리가 날 거 아닙니까?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반격을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김정은은 핵무기를 갖고 있고, 이 순간에, 이 절명의 순간에 가장 먼저 기습으로 김정은도 야, 이제 우리는 핵무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한국군도 미군도 함부로 우리를 공격하지 못할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스텔스기를 이용해서 순식간에 수십 대를 그냥 한꺼번에 날려보내서 신속하게 날려보내서 아마 북한의 이동식 미사일을 먼저 잡는 작전을 최초 공격으로 시도를 할 것이다. 이것을 위해서 미국이 드디어 F-35 스텔스기를 이용한 집단 이륙 훈련, 일명 코끼리 걸음이라고 불리는 이 훈련을 시작을 했다. 그리고 요번에 보면은 이거 시간이 많이 돼서요. 네, 뭐 분명히 미군은 조만간에 일본 쪽으로 이 스텔스기를 몰래 옮겨 놓을 겁니다. F-35 스텔스기를.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분명히 트럼프 머리에는, 그리고 뭐 이제 미국 장성들 매티스 머리에도 마찬가지고 분명히 플랜 B, 김정은이 남침을 일으켰을 경우에 어떻게 반격을 해야 되느냐, 이거를 지금 미군이, 트럼프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플랜 B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대화로 먼저 풀겠지만 그것이 안 될 경우에 플랜 B로 가는 거. 그 사우디아라비아 그거는 뭐 지금 밤이 늦어서요. 내일 하든가 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